갑자기 막 일하고 싶어. 이런 좋은 픽업 트럭에 장갑 끼고 운전하니까 막 이러고 싶다. 야, 차 좋은데? 야, 차 한 대 사야 되겠다 이거. Tell me if you're hurt and I'll be there. Carry you away to the promised land. Feel your 자, 안녕하십니까, 토요브로입니다. 자, 오늘 기아 타스만 보러 왔습니다. 타스만. 타스만이 무슨 뜻이냐면 호주가 원래 이 픽업트럭 시장이 이겁니다. 이거 호주의 저 남부지방에 타스만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픽업트럭 시장은 좀 볼모지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팔릴 건데 일상적으로 데일리로 탔을 때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고고!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은 2.5 터보 가솔린입니다. 2.5 터보 가솔린이고 마력과 토크는 최근에 나왔던 팰리세이드와 동일합니다. 지금 스트링 휠을 돌리는데 차체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뭐 엄청 둔하고 차체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묵직한 코너링들을 좀 돌아주고요.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 아주 소프트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컴포트하고요. 엔진에 대한 진동 차단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엔진 회전음이 조금 유입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근데 진동 자체는 아주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셀 좀 가자게 되면 확실히 280마력대라 할지라도 이 녀석이 사이즈가 있고 무게가 있잖아요. 모노코크가 아닌 프레임바이다 보니까 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이러한 픽업 트럭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디젤 엔진이 좀 많이 특화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5 터보 가솔린 파워트레인만으로도 사실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운동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냥 항속 주행할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셀 좀 가장에 강하게 되면 쭉쭉 꾸준하게 파워트레인이 동력의 손실 없이 꾸준하게 힘을 전달해 주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그렇지만 아주 빠른 가속 성능은 아닙니다. 또 가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살짝 좀 브레이크를 세게 가져가도 예전에 이런 픽업 트럭 차량들이 밸런스가 좀 안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면 잘 안 듣다가 세게 밟으면 갑자기 훅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뒤쪽에서의 무게가 앞으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런 차량들이 이제 토잉을 했을 때 토잉이 뒤쪽에 있는 무게가 앞으로 다 전달되는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 녀석은 그런 느낌 많이 없습니다. 최시강성에 대한 보강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확실히 이 정도 파워트레인이면은 어느 오프로드를 간다 했을 때 출력 전달이라든지 토크 전달에 있어서만큼도 크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오프로드 상황 속에서도 뭐 다양한 노면 지형을 탄다든지 했을 때 그 순간 토크 힘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5 터보 가솔린 엔진, 물론 연료에 대한 효율성은 당연히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지라도 여기는 그래도 항속 주행하니까 11.4가 나오네요. 11.4. 이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막 이제 도심도 주행하고 약간 오프로드를 주행했을 때는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이 녀석 가지고 뭐 연비 조절로 타는 건 아니잖아요. 효율성을 따지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승차감이겠죠. 이 녀석의 승차감은 저는 지금 이제 공도, 특히 이제 오프로드 느낌보다도 공도에서 데일리로 이 녀석을 tas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컴팩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너무 이렇게 하드코어적인 레저 말고 있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캠핑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뭐 레저 좋아하는 그 정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이 차량을 탔을 때 얼마만큼 만족도를 줄지에 대한 초점으로 지금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일상 공도 주행에서는 좀 놀랍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분명 프레임바디 차량들 특성상 이러한 국도에서의 뭐 고속주행이나 하속주행을 했을 때 불필요한 노면에서의 진동이 원래 계속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분명 미세하게 느끼면 바퀴 쪽에서 계속 덜덜덜덜 거리는 느낌은 분명 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녀석의 뼈대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시트에서 상당히 좀 잘 거슬러 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운전자에게까지 직접적인 전달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잔진동들은 잘 상쇄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교를 지난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지난다고 했을 때 도로 이음새 있잖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정말 불필요한 잔진동이 뭐 리범프가 2번 이상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깔끔하게 딱. 하지만 근데 요철의 사이즈에 따라서는 확실히 내가 지금 프레임바디 차량을 타고 있다, 픽업 차량을 타고 있다는 느낌은 단번에 듭니다. 그러니까 요철이 앞바퀴에서는 괜찮지만 뒤쪽이 판스프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뒤쪽에 캐노피 같은 게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 아무것도 장착이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의 무게가 좀 가벼운 상황입니다. 짐도 하나도 안 쓰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사실 좀 통통통거리는 거는 노면이 불규칙할 때라든지 큰 요철을 불규칙하게 넘었다든지 그럴 때는 확실히 프레임바디의 특성상 또 리어 쪽에 판스프링이 있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통통통거리는 건 분명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상 공도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지턱은 좀 살살 넘는 거 강조드리겠지만, 아무튼 당연히 뭐 오프로드에서는 정말 극강의, 확실히 모노코크 바디와는 전혀 다른 극강의 안정감을 선사해주는 이 프레임 바디지만, 일상 공도에서 지금도 이 국도가 아주 불규칙해요. 노면이 쫙 깔린 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데 있어서 운전자가 불편하거나 불쾌한 느낌은 절대 안 준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을 어떠한 용도가 아닌 일상으로 느꼈을 때, 일상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데일리성을 상당 부분 많이 충족시키는 픽업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깔끔. 근데 좀 그건 있어요. 큰 요철들을 불규칙하게 자주 따다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바퀴 스프링 리범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뭐 트럭을 탄다든지 이런 프레임바디를 탔을 때 그 뒤에서 막 톡톡 치는 그 느낌의 승차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편안함을 주는 건 괜찮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전고도 높잖아요. 좀 보시면. 근데 시트 조절, 높이 조절의 갭도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내가 지형을 계속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니면 이 녀석의 오프로드 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로드 뷰를 통해서 뭐 주행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내 눈으로 지형을 확인하면서 타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시트를 많이 높여서도 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공도에 왔을 때는 시트 포지션을 완전히 아래로 낮춰놓고 탄다 했을 때, 이 녀석 차체 탈 때 높은 차예요. 높은 차지만 그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 좀 낮게 세팅까지 할 수 있는 이점까지 있다 보니, 이렇게 지금 고속주행 하더라도 상당히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뜻은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전방에 대한 시인성은 확실히 좋고, 특히 이 녀석은 뭐 후측방 모니터라든지 또 에이다스 시스템이 정말 최신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 사이즈도 너무 좋고, 개방감 좋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주행할 때도 뭐 이 녀석의 길이감이 엄청 느껴진다, 좌우 폭의 길이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차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좀 되게, 생각보다 여성분이 주행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좀 컴팩트하게 좀 느껴진다, 픽업트럭 치고는. 물론 정말 외관을 봤을 때 정말 사이즈 크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스트레이트 휠 높이가 일반 차보다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 뒤쪽에 뭔가 좀 허전한 느낌? 겨드랑이가 좀 허전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지만 높다 보니 이 높은 이 윈도우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픽업 트럭 타면 다 이런 거 꿈꾸지 않냐? 여기 승차감 좋고, 또 헤드레스트가 이게 가죽이 아니라 약간 해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충격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좀 센 요철 지날 때도 아주 안정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실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미국 감성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원래 미국 시장에서 픽업 트럭이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미국은 정말 큰 짐을 들고 다니고 목재 이런 거를 싣고 나서 주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실제 뭐 미국만 가져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들은 이제 이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3M 작업용 장갑을 끼고 주행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겠죠. 근데 원래 미국의 픽업 트럭들 보면
버튼들이 큼직큼직막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타스만이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차량도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에 포커스가 어쨌든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면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손도 크고 장갑을 꼈을 때 동계용 장갑이지만 근데 이게 사실 원이 아니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약간 네모난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장갑을 끼고 이런 데를 만져도 스티어링 휠의 접지에 있어서도 큼직큼직한 좋습니다. 딱 뭐 이런 3시 9시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1시 11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잡았을 때도 아주 편안하다. 이 버튼들 보면 버튼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행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홈 버튼을 누른다든지 뭐 온도 공조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큼직하다 보니까 장갑을 끼고도 충분하죠. 여기 전 좋은 게 이쪽이 너무 평평해서 좋아요. 평평해서 이러한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막 뭐 옷에 걸린다든지 손에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터레인 모드라든지 뭐 드라이브 모드, 스티어링 휠, 뭐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 비상등 버튼, 여러 버튼들의 크기가 정말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고 주행을 하더라도 정말 오프로드 감성이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야 원래 픽업 트럭 차량들은 버튼들이 커, 물론 정말 그 감성도 맞지만 실 사용에 있어서도, 왜냐면 이게 장갑을 끼고도 여기 그 뭐냐 에어컨 공조, 에어컨 바람 방향 조절한 것도 튀어나와 있어서 장갑 끼고 잡아서 에어컨 방향을 틀어도 변경을 해도 아주 편안합니다. 갑자기 막 일하고 싶어. 이런 좋은 픽업 트럭에 장갑 끼고 운전하니까 막 이러고 싶다. 그래서 실내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가죽 재질 느낌도 푹신푹신하니 괜찮고요. 인조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이지만 인조 가죽 치고도 질감은 나쁘지 않고, 근데 가죽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질긴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공구 같은 게 시트에 막 직접적으로 닿아도 시트에 대한 내구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2열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2열 시트가 또 한몫해요. 분명 2열 승차감은 별론데 그건 뭐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2열에 대한 착자감, 쿠션감 이런 부분도, 그리고 2열도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열도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 뭐 트렁크 적재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이네어스 스포츠바나 뭐 싱글 데커나 더블 데커를 한다 하면은 뭐 각자 용도에 맞게 쓰면 되니까. 하지만 이 실내에 대한 이 공간성만큼은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아 타스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었었고 계속 기다렸었던 모델입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픽업 트럭에 대한 니즈가 워크적으로 다가왔던 건 아니고, 저도 뭐 캠핑 좋아하고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뭐 동계나 하계 레저들도 정말 많이 즐기고 있고, 이러한 픽업 트럭은 사실 언제나 되게 로망이었어요. 로망이었는데 기존의 국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기존의 SUV를 좀 개량화한 부분에 있어서 픽업 트럭의 감성을 느끼기엔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픽업 트럭에 있어서만큼은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거를 이 차량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포커스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스만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처럼 남자라면 한 번쯤 우리가 이런 픽업 트럭에 대한 로망, 또한 로망으로 끝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픽업 트럭에 대한 감성을 느끼면서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꿈꾸잖아요. 근데 이 타스만을 만나니 그런 꿈이 되게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일상에서도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강을 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마철에 정말 홍수가 예를 들어 나면 안 되겠지만 물이 많이 고였다, 그때 뭐 이제 쫙 멋있게 돌파를 한다든지,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캠핑장을 예약했는데 생각지 못한 오프로드를 만났을 때, 물론 그렇다고 뭐 바위를 넘는 뭐 그런 오프로드는 아니겠지만 바닷가 앞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을 만났을 때, 아니면 정말 산 정상에서 아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가 내려다보이는 곳을 갔을 때 뭐 어닝을 친다든지, 차박이 아닌 차박 텐트에서 캠핑을 즐긴다든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다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벌써 이 녀석의 트레인 모드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얘가 알아서 지형에 따라서도 그 트레인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승차감도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녀석 생각보다 풍절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외부 섬세함도 훌륭하고 노면에 대한 소음도 차단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원하고 원했었던 SUV형 픽업 트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모하비를 왜 계속 사골로 내놨는지, 왜 모하비를 왜 계속 만들어내고, 왜 모하비를 계속 개선하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골국을 계속 끓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맛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요리를 하기 위한 그 사골 베이스 육수를 계속 우려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픽업 트럭에 대한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 녀석을 4천 후반 4천대로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난 여유롭게 세컨카로 좀 이왕이면 고급스럽게 이 픽업 트럭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프로를 가셔도 그 만족감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짐차, 큰 짐을 싣고 이동하려는 차의 용도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차로 이 타스만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타스만이 국내 시장, 픽업트럭 시장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들의 삶에 좀 더 깊게 들어오고 싶은 이 녀석의 포부이자 의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 경치 좋거든. 남자라면 알지? dancing in your halo.